자, 당청 갈등 1라운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종결이 됐는데 이제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당직을 놓고 양쪽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성시온 기자와 함께 또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성시온 기자. 네. 자, 이 당직 여러 개가 좀 남아 있어요. 물론 원내대표는 이제 당직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죠. 선출직이긴 하지만 네. 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제 총선의 공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보직들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총장 인선이라든가 당직 인선에 또 마음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예. 발표할 계획은 이제 아직 좀 언제 구체적으로 발표할지는 지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박계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청와대에서는 윤상현 네. 의원을 밀고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성규 의원이나 아니면 정우택, 황진아, 그러니까 친박과 좀 비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좀 인물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성훈 논술위원. 결국엔 네. 이 사무총장 얘기를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했었는데 다음 총선에서 공천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잖아요. 중요하죠. 예. 만약에 윤상현 사무총장을 네. 받아들인다, 김무성 대표가. 네.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네. 당의 공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하는 것을 네. 좀 용인하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정도가 아니라 예. 상당 부분 거의 박 대통령의 뜻을 거의 앞으로 존중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윤상현 의원은 정무특보입니다. 예. 대통령의 정무특보. 다시 말해서 청과 당의 가교역을 하는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그리고 많은 부분 청와대와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인물인데, 이분을 받아들인다면 김 대표는 100% 박 대통령 뜻을 존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비박이나 또 이런 당의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중시하고 외연 확장을 중시하는 측에서 보면 결국 김 대표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상현 의원을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정우택 의원도 친박이고 한선교 의원도 친박이고 황진아 의원도 친박인데 정우택 의원은 상대적으로 친박 색깔이 강한 편이고 한선교 의원과 황진아 의원은 약간 옅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이 세 분 중에 한 분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시온 기자. 네. 원내대표 후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 비공개 최고위 때 바로 다음 원내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확실하게 알려진 거는 경선보다는 좀 추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나. 경선으로 하게 되면 또 이제 개파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추대를 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누구를 추대할 것인가가 이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의원, 정무특보였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원유철, 친박 최고위원들은 원유철 그 정책위의장을 자연스럽게 원내대표로 하는 게 더 이렇게 좀 갈등을 봉합하거나 또 뭐 야당과의 협상에서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주호영 의원과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이 두 분 다 비박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완구 전 총리와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고, 비박계 원내대표 그리고 친박계 정책위의장을 결합을 시켜서 이 당청 갈등을 좀 봉합도 하고 정책도 좀 청와대와 조율을 잘해서 끌고 가보자, 이런 것들이 지금 지도부의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정리된 상황은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갈등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일단 김무성 대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청와대를 앞으로 대응을 할지 그 부분 정리를 해주시죠. 청와대 입장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그 국민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쫓아내놓고, 지금 거부를 해놓고, 거기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주영 원내대표 그리고 또 윤상현 사무총장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그 생각이 곧장 당에 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청와대 예속된 정당으로 만약에 만들려 한다면 그건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내대표든 사무총장이든 지금은 이제 유승민 대표가 떠난 마당에서 대통령도 이제 마음을 좀 비우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김무성 원내대표와 당의 최고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겨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성시온 기자. 네. 어제 김무성 대표가 책상을 이렇게 주먹으로 콱 내리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어떤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책상을 예. 확 내리칩니다. 어이구.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책상이 무슨 죄라고.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엄청 여럿이 있었고요. 사실 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취재진들의 대답에 굉장히 잘 응해주는 분으로 이제 꼽히는데 저 때는 아무래도 마음이 좀 복잡한 심경이었는지 기자들의 질문에도 묻지 마라. 내가 대답하겠나 이러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의총을 하는 인 만큼 그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뭐 책상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예. 네. 자, 근데 이 사진 하나 같이 보고 가야 될 텐데, 저희도 이 사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생이 들고 있는 사진이다 해서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런 사진인데, 우리 시청자께서 오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네. 내용이 굉장히 셉니다. 어린 학생이 들고 있기에는 좀 불편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던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우선 저 학생이 들고 나온 저것이 본인의 생각인지 예. 부모님의 생각인지 저는 가장 가능성 많은 건 많은 부분 요즘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초등학생들도 자신의 어떤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많이 접하고 자신의 정견을 정립하긴 합니다만 상당 부분 어떤 그 비판적인 현재 그 유승민 제거 사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그러한 어른들의 생각이 투영된 예.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새누리는 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그야말로 애완견이고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버린 유기견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멋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 정말 좀 다양하고 유연한 세상을 받아들여야 될 어린 학생이 좀 별로 하여튼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아니 화면으로 다 보여주시면서 왜 박근혜 뒤에는 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초등학생이 저런 걸 쓰는 것을 어른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초등학생 또 뭐 정치적 식견을 가지지 말한 법은 없어요. 하지만 저렇게 1인 시위하는 형식으로 들고 나와서 공공연하게 그 행동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교육을 만약에 계속한다면 그건 앞으로 나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건은 좀 해당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왜 너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안 되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양하게 가져야 되는 어린 아이가 이런 글씨가 적힌 것들을 들고 나와서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네요.